인공판막을 넣어주면 보통 10년 정도를 주기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심술의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선천성 심장병센터의 최재영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의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의 약 100명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드문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 환자들은 폐동맥 판막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병들에는 폐동맥 폐쇄, 폐동맥판 협착 또는 복잡 선천성 심장 기형의 일부분으로 우심실에서 폐동맥에 연결되는 우심실 유출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흔하게는 활로사증이라든지 폐동맥 폐쇄라든지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라든지 총동맥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 선천성 심장병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질병은 대개 신생아들을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 청진된다든지 아니면 청색증이 있다든지 이래서 심장의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그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치료 계획은 병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폐동맥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심한 병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인조혈관을 대동맥에서 따서 폐동맥 혈류를 유지해주는 그러한 임시방편 수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나 1살 정도 됐을 때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처음부터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곳을 길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동반되어 있는 다른 기형들을 동시에 고쳐주는 그런 수술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들이 재수술을 필요하게 되는데 재수술이 필요한 시기나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평생을 통해서 몇 번을 받아야 되는지는 환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작은 혈관을 넣어준 경우에는 환자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좁게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좁게 나타나는 정도가 심해지는 시기에 받아야 되고 대개는 폐동맥 폐쇄로 인조 도관 수술을 1세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또는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받는 혈관에는 판막이 없는 그런 재료로 수술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판막을 넣어주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판막이 있는 도관이나 인공 조직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이런 인공 판막을 넣어주면 보통 10년 정도를 주기로 이 판막이 망가져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궁극적으로 평생을 본다면 이런 환자들은 5번 또는 6번 더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가슴을 여는 개심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심술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이 환자들이 개심술에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가슴을 여는 수술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폐동맥 판막을 넣어줘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폐동맥 판막 치환술을 혈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 개심술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개심술을 할수록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더 위험하고 두 번째 할 때보다 세 번째 할 때 더 위험하고 누적돼서 점점 더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폐동맥을 넣어주는 방법이 수술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수술과 보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전략적으로 평생 동안 이 환자를 더 안전하고 잘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술 방법은 대개는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도관을 진입시키게 됩니다. 또는 이제 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혈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접근을 해서 심장에 폐동맥이 있는 위치에 이미 문제가 있는 곳이겠죠. 거기에 이 스텐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인공 판막, 경피적 판막을 위치시키고 이 경피적 판막은 도관 안에 접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판막의 이름은 멜로디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막은 사람에게서 최초로 사용된 경피적 판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시킨 후에는 풍선을 부풀려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판막을 펼쳐주게 됩니다. 스텐트에 설치되어 있는 판막이 이 부분에 잘 고정이 되어서 판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그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어 오면서 그 시기들이 점점점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점점 변해왔는데요. 증상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침에 따라서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전에 많은 연구들에서 폐동맥 판막을 넣어주는 시기가 너무 늦으면 그러면 이미 망가진 오른쪽 심장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시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 경피적 폐동맥 판막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제 적은 비용으로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을 받을 수 있고요. 너무 좁은 도관을 갖고 있다든지 이미 인공 판막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더 넓힐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 판막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갖다 깨는 방법도 있고 또한 너무 적은 혈관에서 억지로 넓히면 혈관이 터져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천으로 덮여있는 스텐트를 미리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안전하게 판막을 놓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하고 이럼에 따라서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을 시행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그런 영역이 많이 넓어졌고 더 많은 환자에서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대개 1주에서 2주 정도 회복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배액관들을 다 뽑고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이런데 최소한 한 1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이 시술을 한 경우에는 대개 이틀 정도 지나면은 퇴원해서 일상적인 자기 생활에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또 일상생활로의 그런 복귀도 수술의 경우에는 가슴을 연 후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도 좀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시술로 경피적 판막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개 한 1주,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런 일상의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 기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판막에 혈전이 생기는, 피떡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적은 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인공 판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라든지 이런 구강에 어떤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술이 수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판막을 위치시켜야 될 곳에 변형이 너무 심해서 수술적으로 이곳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관상동맥이 너무 가까워서 판막을 놨을 때 관상동맥이 눌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자들은 이 우심실 유출로 외에도 다른 판막이라든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수술을 또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경피적 판막을 여러 번 넣어주다 보면 이 안에 내경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서 수술을 해준 후에 경피적 판막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수술과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 같은 이 시술이 보완적으로 사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막이 필요한 환자들 같은 복잡 선천성 심장병 가진 환자들도 잘 관리하고 최근에 발전된 의료기기, 의료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